안녕하세요. 국립부사관과학관의 원세린 강사입니다. 여러분들의 성원에 힘입어 오늘은 우주에 관한 두 번째 수업을 준비했습니다. 지난번 가족들과 종이 헬리콥터 만들기에서 우승하셨나요? 못하셨다면 오늘 실험에는 꼭 우승하시기를 바라며 오늘의 주제를 공개하겠습니다. 2021년 10월 21일 오후 5시에 있었던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입니다. 못 보신 분들을 위해 누리호에 대해 잠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등이 국내 독자 기술로 개발한 탑재 중량 1,500kg, 총 중량 200톤, 길이 47.2m의 3단형 로켓인 누리호는 2010년부터 지상 600에서 800km 궤도에 위성을 쏘아 올릴 수 있는 성능을 갖추기 위해 개발이 이루어졌으며 공모전을 통해 선정된 누리호의 누리는 세상을 뜻하는 순우리말로 우주로까지 확장된 새로운 세상을 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형 발사체인 누리호는 1차 발사에서 목표했던 궤도 안착에는 실패했으나 탑재된 위성 모사체 분리까지의 모든 절차는 성공시키면서 세계 7대 우주 강국 진입에 성큼 다가섰다는 평가입니다. 누리호 2차 발사는 2022년 5월로 예정되어 있는데요. 2차 발사 때에는 1.3톤의 위성 모사체와 성능 검증 위성이 탑재돼 발사가 됩니다. 이후 2027년까지 4차례에 걸쳐 신뢰도 확보를 위한 추가 발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누리호 발사를 위해 고생하신 많은 항공우주원 연구원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박수 한번 쳐드리는 건 어떨까요? 다 같이 박수! 고생하셨습니다. 자, 그럼 우리도 항공우주연구원이 되어 로켓을 만들어 볼 텐데요. 먼저 로켓 디자인을 설계하는 실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로켓을 설계하는 연구원이라면 어떤 모양으로 로켓을 만들 건가요? 멀리 날아오르게 하려면 어떤 모양을 해야 할까요? 이번 실험에서는 다양한 디자인의 변화를 주어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연구해 볼 거예요.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도안, 가위, 연필이 필요하고요. 빨대와 테이프가 필요합니다. 이제부터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도안을 다 자르셨으면 만들어 볼 건데요. 자, 날개 2개와 몸통 하나를 다 잘랐습니다. 몸통 부분을 동그랗게 말아주셔야 하는데요. 그냥 말기에는 조금 어려우니까 연필을 대고 말아볼게요. 그 다음에 테이프로 고정을 시켜주세요. 조금씩 테이프를 나누어서 붙여도 됩니다. 한 번에 붙이기에는 조금 어렵거든요. 자, 로켓의 몸통 부분이 완성이 됐고요. 이번에는 날개 부분을 붙여보도록 할게요. 날개의 방향이 4방향 모두 있도록 접어주세요. 마지막으로 앞부분을 뾰족한 로켓의 모양을 표현해 줄 건데요. 그냥 말기에는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연필의 뾰족한 부분을 이용해서 앞부분을 말아줄 거예요. 공기가 새어나가지 않도록 테이프로 꼼꼼하게 붙여줄게요. 자, 이렇게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다 만드셨나요? 다 만드셨으면 로켓을 발사해 보도록 할 건데요. 만드신 로켓에 빨대를 끼워서 후 불어서 날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 날아가나요? 우주콘의 길이에 따라 로켓의 성능이 변하는지도 실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즈콘의 길이를 1cm로 했을 때 로켓이 얼마나 날아가는지 실험해 보시고 로켓이 날아간 지점의 거리를 적어주세요. 한 번만 해서는 객관적이지 않으니 여러 번 실험을 해서 활동지에 기록해 주세요. 여러분들도 노즈콘의 길이를 다양하게 만들어 보시면서 실험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날개의 모양, 몸통의 길이, 날개의 각도 등을 달리하여 로켓의 성능에 영향이 있는지, 누가 가장 멀리 날아가는 디자인을 만들었는지 내기해 보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실험입니다. 로켓을 멀리까지 발사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맞아요. 추진력이라는 힘이 필요합니다. 앞의 실험에서는 입으로 후 하고 부는 추진력을 이용했다면
이번에는 좀 더 강한 추진력을 이용하여서 더 멀리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긴 호수, 로켓의 몸통이 될 투명 필름, 가위, 테이프가 필요하고요. 앞부분을 감싸줄 스티로폼, 각종 병, 마지막으로 로켓을 꾸며줄 색종이나 스티커를 준비해주세요. 먼저 로켓의 몸통을 만들어 볼 건데요. 아까 종이 로켓 만들었던 것처럼 몸통을 만들어주세요. 로켓의 몸통을 너무 작게 말면 호수에 들어가지 않고 너무 크게 말면 호수에서 바람이 새어나가기 때문에 잘 맞게 말아주세요. 자, 로켓의 앞부분은 스티로폼을 이용해서 막아주세요. 만약 이런 스티로폼이 없으시면 바람이 새어나가지 않게 클레이나 점토 같은 걸로 막으셔도 됩니다. 대신 테이프로 바람이 나가지 않게 잘 붙여주세요. 그 다음에는 각종 꾸미기 재료로 아이들이 멋있는 로켓을 만들 수 있게 해주세요. 자, 이렇게 완성했습니다. 이 로켓을 발사하기 위한 힘이 필요한데요. 각종 병에 준비하신 호수를 잘 맞게 넣어주세요. 저는 마요네즈 병을 깨끗이 씻어서 연결하였습니다. 자, 이렇게 완성하였으면 로켓에 호수를 꽂고 넓은 곳에 가서 한번 날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실험입니다. 로켓은 추진제를 연소시킬 때 발생하는 기체를 빠르게 내뿜어 그에 대한 반작용으로 추진력을 얻어 앞으로 나아가는 비행체를 말합니다. 즉, 가스를 밖으로 보내면 작용 반작용 법칙 또는 운동량 보존 법칙에 의해서 그 가스가 가진 운동량만큼 로켓이 추진력을 얻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도 로켓처럼 기체의 반작용으로 인해 위로 날아가는 로켓을 만들어 보기에 앞서 간단한 실험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님과 아이들이 손바닥을 마주대고 서로 밀어보세요. 어떤 힘이 느껴지시나요? 아이들과 서로 이야기해보세요. 이번에는 더 힘껏 밀어볼까요? 어떤가요? 더 힘껏 밀면 더 많이 밀립니다. 즉, 작용의 힘이 커지면 반작용의 힘도 커집니다. 이렇게 로켓의 원리까지 알았으니 이제 직접 만들어 볼까요? 이번에 저희가 만들어 볼 로켓은 발포 비타민 로켓입니다.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발포 비타민, 로켓을 재료들, 가위나 테이프, 약간의 물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잠깐, 발포 비타민이 왜 필요할까요? 발포 비타민이 물에 녹으면서 기포가 발생하는데 이것은 이산화탄소입니다. 물이 든 통 안에 발포 비타민을 넣으면 이산화탄소가 발생하여 압력이 높아지게 되는 겁니다. 아래 방향으로 누르는 힘과 반대로 위로 발사되는 힘으로 발포 비타민 로켓이 날아가게 됩니다. 자, 만들어 보겠습니다. 발포 비타민 통을 이용해서 로켓의 몸통을 만들어 볼 겁니다. 뚜껑이 있는 부분이 아랫부분을 향하도록 만들어주세요. 로켓의 위에 부분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윗부분을 만들기 위해서 고깔 모양을 만들어 볼 건데요. 어때요? 로켓 같나요? 다양한 꾸미기 재료들로 로켓을 예쁘게 꾸며주세요. 자, 이렇게 로켓을 완성했는데요. 로켓을 한번 발사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이 튈 수 있으니 욕실이나 주방 아니면 야외에서 꼭 실험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먼저 뚜껑을 열어주시고 물을 부어주세요. 그 다음에 비타민을 넣고 뚜껑을 뒤집어주세요. 자, 이렇게 실험을 해봤는데요. 또 어떻게 하면 로켓이 더 멀리 날아갈 수 있을까요? 물의 양을 다르게 해서 발사되는 높이를 관찰하여 활동지에 적어보세요. 자, 이렇게 저와 함께 3가지 로켓을 만들어 보셨는데요. 재밌으셨나요? 다음번엔 한국형 발사체가 꼭 성공하여서 더 기쁜 소식으로 과학관에서 만나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국립부산과학관 과학강사 원세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